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와 사건, 또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전하지 못했던 인물 몇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오영고등학교 학생들 모르시나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주인공입니다. 먼저 말랄라 유사푸자입니다. 탈레반 치하의 파키스탄, 그곳에서 여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슬람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교육이 금지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고 싶었던 소녀 말랄라. 11살에 BBC 블로그에 탈레반의 만행을 공개하는 글을 쓰고 12살엔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채 카메라 앞에서 여성의 교육권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이죠. 이에 탈레반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처리될 것이라며 하굣길 스쿨버스에 탄 말랄라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총알은 말랄라의 머리를 관통합니다. 순식간에 뇌는 부풀어 올랐고 왼쪽 청각을 잃게 되었으며 그리고 왼쪽 안면신경도 잘리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과의 사투 끝에 결국 목숨을 구하게 된 말랄라는 반기문 전 유엔 총장과 그리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유엔 연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그리고 한 자루의 연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4년 말랄라는 아동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성에 대한 교육, 소녀에 대한 교육을 위해 투쟁한 공로를 인정받아 17살의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노벨상 전 부문을 통틀어 최연소의 나이였죠. 지금은 영국에 머무르며 아버지와 함께 말랄라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아동의 교육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해 볼까요? 히틀러에 맞선 소년 레지스탕스,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레지스탕스 처칠 클럽입니다. 끝까지 독일을 저항했던 노르웨이와는 다르게 독일에 대한 이렇다 할 저항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던 조국 덴마크, 그리고 이에 침묵했던 어른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14살 소년입니다. 이들은 어떤 거창한 것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치가 세워놓은 안내판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무기를 훔치고 아니면 차량을 훼손하는 것으로 점차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기도 했냐면요. 항구나 아니면 기차역에 쌓아놓았던 독일군의 군수품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이들에 대한 수사망은 점점 좁혀졌고 결국 체포되어 1년 반에서 3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덴마크의 어른들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한스와 조피숄 남매도 좀 비슷하죠. 아마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스와 조피숄 남매는 나치와 히틀러에 저항했던 용기 있는 백장미단의 일원이었습니다. 백장미단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치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독일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나치는 악랄한 독재 정치라고, 그리고 히틀러는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나치 체제를 뒤엎자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나치에 발각되어 20살 꽃다운 나이에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말랄라 처칠 클럽, 그리고 한스와 조피숄 남매 모두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향해 목숨을 바쳐 온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미래에 전하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데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들에 대해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힘없고 작은 평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처럼 말이죠. 이들은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시대를 구하러 온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조피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때 히틀러를 열렬히 추종하는 실수를 저지를 만큼 아주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꿰뚫어볼 통찰력과 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용기를 가졌습니다. 또 사회의 부정에, 사회의 불의에 분노했고 또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으며 어떤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보다는 일상적으로 누리는 자유와 인간적인 품위를 더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세상을 바꾸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일제에 저항했던 3.1운동이나 60만세 운동, 또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잘 배웠던 민주화 투쟁 과정의 모든 주역도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꼭 돌아오는 반문이 있습니다. 저들은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반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청소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접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주먹도끼는 100개 학교에 100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목표를 뛰어넘어 100개 넘는 학교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연대와 공감의 힘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조금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 배경화면이나 프로필 사진을 평화의 소녀상으로 해두기도 했고요. 지금도 카톡의 배경화면이 이겁니다. 그리고 제 교무실 책상에 작은 소녀상을 두고 싶었는데 책상이 좀 작습니다. 워낙 좁아서 대신에 이렇게 모니터 위에 스티커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든 이 소녀상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재작년에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3학년 학생들은 우리 교과서와 파일철에 하나씩 붙였던 동그란 스티커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은요, 아이들에게 묻지 않고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배지 만들기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요. 다 완성이 되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상을 바꾸는 한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큼이나 최근 저에게 고민을 가져다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크리스 조던의 다큐멘터리 영화 알바트로스의 한 장면입니다. 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우리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먹고 처참하게 죽어있는 알바트로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저에게만 무겁게 다가온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의정부의 녹색소비자연대 청소년 회원들은 플라스틱 사용 그만이라는 표제로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리배출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안내하기도 했고, 플라스틱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다의 날에 영종도 마시안 해안에서 해양 쓰레기 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참 기특하죠. 그래서 저도 저의 하루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생활 쓰레기 많이 배출하고 있었고요. 또 페트병이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커피컵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동참하고 계시는 변화인데요. 종이컵이나 아니면 페트병을 좀 덜 써보고자 이렇게 텀블러와 그리고 물병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방금 안내해드린 사례가 혹시 나치, 히틀러 아니면 탈레반에 저항했던 것에 비해 좀 사소해 보이시나요? 세상을 바꾸는데 사소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변화와 시도는 같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모든 소녀들이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을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리아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쓰레기섬을 줄이기 위해서 태평양에 직접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변화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변화를 만들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 타인과 연대하는 것, 그것이 침묵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섬세한 감성과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지금 현 시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가치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길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하는데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 아니면 우리 학교, 우리 사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세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네, 방금 소리가 난 것처럼 이런 변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처칠 클럽이나 말랄라 아니면 한스 조피숄 남매에게만 특별히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발휘되는 것은 아니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영화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아주 많은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늘 교실에 사는 얘기라 선생님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구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은 책, 종이신문을 많이 읽으시고 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키우시고 또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며 공유하고 그것을 글로 쓰는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도 사실은 독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칠 클럽과 관련된 책을 읽고 기록한 독서 기록인데요. 부끄럽지만 공개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얘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했던 건데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방법 말고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실력을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을 키우는 힘을 더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실에서의 문제, 아니면 친구와의 문제, 아니면 가족과의 문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예시로 나왔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SNS상에서의 언어폭력 문제 등 우리가 찾아보면 눈 감고 지나쳐버렸던 하지만 변화 가능한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사소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시도와 변화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하셔서 실천해주세요. 행동해주세요. 저도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천의 힘 그리고 변화하는 힘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제가 강연으로는 마지막이라서 오늘 강연 전체를 다 종합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토요일 약속들도 있으셨을 텐데 가족과의 혹은 친구와의 아니면 나 혼자만의 좋은 시간을 잠시 미룬 채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